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6월이면 만 나이를 쓴다고 하는데 두 분은 솔직히 관심 있을 나이는 지났죠? 그래도 저는 이제 12월 20일생이니까 네. 만으로 쓰면 사실 2살이 내려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이 보람이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처음으로요? 이 공약이었습니다. 현우감이. 공약. 대선 공약. 수년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건강 수명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생물학적 나이에 0.7을 곱하는 인식이 딱 맞다. 어. 그러니까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0.7을 곱해도 40대입니까? 아니요, 40은 이제 넘지 말지 그거는 뭐 안물 안 구입니다. 그러면 거의 저희는 청소년이네요. 청소년. 미성년자들이시죠. 순수 공부모임으로 공부 모임이죠. 순수한 공부모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국민 공감. 와, 71명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참석한 의원들은 다 이제 공부 모임이다. 저는 무슨 다들 수능 준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이 친윤계, 이거 세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는 맞는데 네. 지금 당장에 이제 주목받는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혹시 세력화하는 것 네,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 전당대회 때가 되면 각자 의원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이합집산을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뭐 한 방향으로 일치 단결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그 행동 통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 그런 방향으로는 같이 갈 수 있는 모임이라고 보죠. 네. 약간 좀 뭔 말씀인지 헷갈려. 네, 알맹이가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네. 학업의 뜻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계 모임은 맞다. 네, 친윤계 모임이다. 예, 아이고, 친윤계 모임 길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김재원 의원을 친하게 지낸 지가 이제 한 1년 반. 네. 처음에는 안 친했어요. 뭐 네.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고. 그런데 이 1년 반 동안 친하게 지낸 보람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잘 말씀 잘 들었고요. 솔직한 분석이었습니까? 왜냐하면 네. 김재원은 뭐 이제 제가 말씀하고 그럴 때 뭐 어거지 부린다 엉터리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정치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에 아주 진보적인 패널한테도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정치를 아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치적 파트너는 존경을 해요. 네. 저거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하지 마. 덕담은 그만하랍니다. 오히려 또 손해랍니다. 반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네네네. 자, 왜 말을 짧아지세요. 본론 얘기해 주세요. 본론. 근데 예. 이게 이제 저거를 제가 폄하하거나 부정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정당의 당도 무리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짓는 게 속성인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뭉치잖아요. 네. 그러면 무리의 힘에 의존해 갖고 오버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리고 무리의 힘을 자꾸만 쓰고 싶어 합니다. 힘이 생기면? 네, 힘이 생기면. 그러니까 개인보다 무리로 모였을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저분들이 모여있으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해를 갖겠구나. 또 이 무리의 힘을 업어서 뭔가 사고를 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혹의 눈치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시기적으로 또 그럴 수 있죠. 더 그렇죠. 자,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냐면 115명 의원 중에서 70명이 묶였으니까 나머지 45명은 뭐죠? 안 간 사람. 안 간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의 아니게 자기들 당에서 외톨이 비주류가 돼버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를 안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겉으로 나온 거고요. 그건 나온 결과론적으로. 거고요. 제안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은 2대 1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요? 이게 강제적 분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 군대에서 문제가 됐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내부에 조직이 있는 그룹치고 성공한 집단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위험하다. 네. 예. 뭐 하나에까지 가는 건 조금 비약이 심한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관님을 차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차출로는
뭐 아주 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일 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당대표 차출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불쾌감을 표하고 정치할 준비 안 됐고 정치할 상황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출마 안 하는 쪽으로 거의 교통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당의 당대표가 되려면 책임 당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입당한 지 3개월 동안 당비도 내고 교육도 받고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제일 빨리 해도 3월 13일 날 정도 할 수 있는데 또 그 전에 한다잖아요. 그러면 12월 13일 날까지 그 입당을 하고 당비도 내고 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있으니까 뭐 자꾸 이래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띄워주려고. 김의겸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뭐 고민정 뭐 많잖아요. 아, 그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입니까? 도우미들이죠. 그분들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또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이제 시쳇말로 뻘짓을 해서 계속 뭐 띄워주잖아요. 그리고 소송도 하게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법무장관을 계속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알겠습니다. 강력한 부정은 긍정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저런데 왜 주위에서 저렇게 발끈들어 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국무위원으로서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네. 뭐가 불쾌하죠? 그다음에 장제원, 지금 당내 인사들 왜 발끈하죠? 발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출설이 나오는 출처가 어딜까요? 민주당일까요? 아니죠. 그 내부일 겁니다. 내부에서 얘기하다가 흘러나왔지 저게 뭐 다른 데서 만든 설은 아닐 거거든요. 그럼 얘기가 없었던 바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저 얘기가 나오니까 발끈해?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 오늘 더 발끈합니다. 네. 국민공감을 만드는 시점 전후로 해갖고 당의 모종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 발끈하고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흐름이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흐름이에요? 일정 정도 근거가 있었던 있을 얘기였다. 거다. 그러니까 있을 거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만났는데 네. 그게 11월 30날이에요. 그리고 11월 30날 만나고 나서 12월 2일 날 전당대회 8명 거명되는 분들에 대해서 2가지 기준을 했고 8명을 다 보내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수도권에서 먹어줄 후보들이 없다. 네. MZ세대 소구력이 있는 분들이 없다. 네. 그런데 원내대표는 자기 윗급의 당대표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평회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금도예요. 그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럼 주호영 의원이 평상시에 이렇게 나가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다 보면 네. 11월 30일 날 뭔가 대통령과 얘기한 것이 그 이후에 3일 뒤에 발언으로 나갔을 것이다. 주호영 대표의 생각인 듯 흘러나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모든 정보의 근원이 국힘 내부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규정 얘기했죠? 국힘이 언제부터 규정을 지켰습니까? 규정이요? 예, 네. 뭐 이게 3개월 동안 특별 당비를 내고 권리당원이 되고 책임당원이 되고 이거요. 네. 당원 70%에 국민 여론 30%인데 2대 8로 바꿀지 9대 1로 바꿀지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거 그 설문지 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중요한 투표 근거도 바꾸는 정당인데 특별 당비를 예를 들어 당을 위해서 특별히 공헌한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당원 규정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누면 됩니다. 그거 어렵지 그거 않다. 국힘이 자주 하는 거예요. 반론. 근데 이제 저 정봉주 의원이 저는 또 직업적 음모론자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의 그 당헌 규정은 네. 당헌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최소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거든요. 네. 전국에 있는 대의원이 한 800명 되는데 그 중에는 지금 네. 당대표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반대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런 알겠습니다. 이분 때문에 아마 룰 변경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분 이야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MZ세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웬일로 주호영 대표께서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당권 후보가 지금 저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전대 룰을 7대 3을 뭐 9대 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3.6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7대 3 뭐 현행 룰 그대로 가면 충분하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룰 변경만 없으면은
자신감이 있다라고 이제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전당대회 대회에 10,000명이 모여서 체육관에서 선거할 때 그때는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그냥 차 안에서 작업을 해서 누구로 간다 이렇게 해서 다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당원 투표제가 되면서 당원이 80만이에요. 그리고 전부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론조사 반영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여론조사 반영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7대 3을 뭐 6대 4 뭐 아니면 뭐 8대 1, 8대 2, 9대 1 이렇게 바꾸는 6대 4 거는 논의는 없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렇게 네. 바꾸는 것은 굉장히 오해만 받고 부작용이 네, 네. 크기 때문에 아. 저는 그렇게 하지 원래대로 갈 것이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아, 봐요. 그렇게 또 보십니까? 그럼 7대 3으로 가면 유승민 의원은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까? 그렇게 저는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달리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현재 여론조사의 반영이 30%라 하더라도 네. 역선택 방지 문항을 적용하거든요. 아. 그렇게 했을 때는 엊그저께 여론조사에도 보니까 유승민 의원이 1등이 아니에요. 현재 룰에 룰에 따르더라도. 의하더라도 이미 안철수 의원보다도 뒤지는 그런 네. 여론조사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네. 당원들한테 투표를 하면 그보다 더 나빠요. 결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요, 꽤 연구와 조사의 신뢰성이 높은 기관입니다. 타당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요. 국민의힘 싱크탱크입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네. 싱크탱크죠.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민주당 민주연구원보다 훨씬 오래전서부터 했어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연구 수준이 높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런데 네. 7대 3이라고 하는 결과에 근거해서 8대 2, 9대 1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사를 들어간 게 누구의 오다에 의해서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의도 연구소가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7대 3일 때 유승민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기 아니라고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여론조사 지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좀 표피적이고 심층 보고로 들어갑니다. 여의도 연구소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아는 수준보다 훨씬 뛰어넘는 전문가들이 하는데 네. 7대 3이었을 때 유승민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8대 2, 9대 1로 바꿔보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이거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네. 추정인데 여의도 연구소는 좀 잠깐만요. 음모론이 직업적 음모론이 월급이라도 주세요. 네. 당원 당규를 지금 책임 당원 70만 80만인데 당원 당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국위원회 소집한다 그랬잖아요. 국힘은요. 전국위원회 소집해갖고 당원을 바꾼 전과가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쳐내기 위해 갖고 전국위원회 2번씩이나 소집했어요. 네. 당대표를 쳐내기 위해서 당원을 바꾸는 당이 이거 자기들이 반대하는 유승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당원을 안 바꾼다? 아, 그럼 룰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100% 바꿉니다. 예측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여권 네.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야권 얘기도 해야 되네요. 아, 저도 한동훈 장관처럼 할게요. 뭐 하나 거세요. 이거 바꿉니다, 룰. 뭐 거시겠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은 민주당보다 왜 국민의힘에 더 관심을 가져요?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남욱의 적은 남욱입니다. 암욱은 그렇게 들었다. 추측이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연기 능력도 형편이 없다.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네,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의 진실 공방 설전이 오고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연기를 하도록 기획한 캐스팅한 분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저 말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그 연기자하고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저 의원님, 뭐 그렇게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 배우가 됐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전부 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범인데 자꾸 숨기려고 하면서 네. 말을 바꾼다. 그래서 네. 캐스팅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근데도 네. 자꾸 지금 딴 이야기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남욱 변호사는요. 갈 길이 바쁜 사람입니다. 피고인이에요. 그럼 피고인은 누구하고 싸워야죠? 검찰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찌르니까 쿡 찌르니까 발끈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남욱이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싸우고 이재명 대표를 이기면 본인이 무죄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욱은 스탠스를 잘못 취하고 지금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저 태도 하나를 보면 남욱은 나는 검찰과 한 편이다. 근데 그게 라고 아니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욱은 나는 엑스트라고 주인공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 그 이야기예요. 남욱은 감옥 안 가려면 그러니까 자기 디펜스나 잘해야 돼요. 그 지금 캐스팅까지 해가지고 나를 지금 내세우는데 사실은 나는 엑스트라고 주범은 바로 저쪽이에요. 주인공은 그리고 이재명이에요. 그 남욱은요 검찰의 연기를 지시하면 좀 해야죠. 왜 연기를 저렇게 못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하시네요. 연기에 저 다리는 이재명 대표 맞아요. 의성으로 가세요 관심 얼른. 있다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Stay